안녕하십니까. 끝의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요 전에 그 이야기한 고조선 그리고 그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차이점이라든가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도대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전 세계로 약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약 100분의 1인 8천만 명이 한국인이라면 왜 하필이면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에 그렇게 넓은 땅 중에서 극동의 한반도에 와 있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버지 그냥 부모로 해갖고 쭈르륵 한다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따져서 그 과거를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데, 이 문제는 과학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으로 해서 우주가 태어나서부터 생물이 나와서 우리 그 생명체에서 결국은 한반도에까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됐고요. 그 한반도, 즉 말하자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결국은 우리 터전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래 타이틀을 갖고 살게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고 왜 한국인인가, 우리가 왜 한국인인가, 왜 지금 한국인으로서 현재 한국의 영역이라는 데에서 살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는 과학이 찾아낸 그 역사, 생물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든가가 남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남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금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고 활용됐는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은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에 지구가서 살게 되는 이런 내용을 좀 빨리 과학적인 측면으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인이라는 건 놀라운데 유명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루이비통 광고인데 여기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랍에도 있는데, 딱 보면 누가 한국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것은 외국인이 본 건데, 여기 중앙에 한국인인데 눈이 짝 째지고 광대뼈고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 좀 이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글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얘기가 이번에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는 왜 한국인이냐는 거죠. 왜 여기서 사느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좀 아주 먼 시대로 좀 가겠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서 매우 오래전 거에서 그 현재까지 알려진 얘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죠. 지금 현재로 보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137억 년 전에 뿅 그랬대요. 그 빅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소음이 들리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137억 년 전 정도에 놀랍게도 뿅 해갖고 우주가 시작이 됐답니다. 이거 137억 년 전에 가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뿅 됐는데
약 137억 년 전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팽창을 한다는 것은 원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쪼르르 간다면 어느 점에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된 다음에 요게 뿅 하더니 그 다음에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이 돼갖고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37억 년이니까 한 130억 년 전, 약 4억 년쯤 후서부터 최초의 별들이 생겨갖고 우글우글 지금 징그럽게 이 우주에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빅뱅이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 우주가 이제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우주가 여러 가지, 이거는 뭐 하루가 달리 바뀌고 있는데, 현재 우주는 어떤 저길로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아기 우주라고 해서 우리 우주가 같은 우주가 수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수없이 이제 바뀔 이게 점점 교정이 되고 그러는데, 우주가, 우리가 보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것도 또 한계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주가 탄생을 했는데 증거가 뭐냐죠. 과거로 따질 때 보면 지금 137억 년 전에 오면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 증거가 바로 이 아노펜지어스 그 로버트 윌슨 박사가 197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뿅 터졌죠. 그 터졌을 때에 과정이 있어갖고, 그때에 터진 다음에 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빛이 생겨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전방향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퍼져나간 빛이 도대체 몇 년 정도가 있느냐, 지금도 우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 빛이. 그랬더니 그걸 따져보니까 137억 년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았다는 건데, 이와 같이, 그걸 배경복사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해갖고 굴곡이 있고 뭐 구글구글 하는 걸 찾아보니까 그 빅뱅의 그 당시에 나온, 생성돼 갖고 137억 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총알같이 이렇게 여행을 그런 것을 찾았다는 건데, 그 찾는 건 아주 간단한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에서 급속 팽창되다가 100억 년 전에는 다소 침체했고, 왜 그런지는 지금 뭐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해서 했는데 50억 년 전서부터 다시 가속이 된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놀랍죠. 이렇게 우주가 팽창을 하고 우주가 생성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뭐 카메라다 이런 거에 포착이 되고, 그 우주가 지금 회전하고 만들어지고 뭐 이러는 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억 년서부터 우주가 크게 팽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반론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빅뱅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럽니다. 다른 한 가지에는 빅뱅이 아니고 이 정상 상태의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한번 하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뿅 해갖고 그때 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뿅 해갖고 시작된 것이 우주가 되려면 지금처럼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물질이 없었죠. 그런데 이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되죠. 이게 뭐 지금들 보면 무거운 원소, 핵융합으로서는 가벼운 원소고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갖고, 이게 생겨서 원소가 있어서 우주의 기초 물질이 되었다 그래갖고, 그런 것이
기본이 돼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0억 년 전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 직결이 됩니다. 그 우주가 137억 년 됐다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타임머신 타고 가기도 참 어렵고요. 약 50억 년 전에 비로소 우리의 태양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도 우리 태양계는 매우 그 후진대에 있습니다. 후진대에 있는 태양계가 한 50억 년 전에 태어나더니 여기 잘 아시겠지만 수금지와 목토 천해 예전에 그 명왕성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명왕성이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넣는다 이러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때에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45억 6천만 년 전, 한 45, 6억 년 전에 드디어 지구라는 우리의 행성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지구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불덩어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같이는 파란 지구가 돼 있죠. 이게 파란 지구가 45억 년 전에 바로 된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갖고 이제 그 지구가 되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40에서 42억 년 전에 물이 하여튼 생기는데 물은 우주에서 매우 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차갑기 때문에 물에 요온이 있는데 그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그 장렬지옥과 같은 이러한 곳이 우주에 있는 데 갖고 이 혜성이 출발을 해갖고 이것이 점점 식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현재도 1년에 약 1000개씩의 혜성이 지구와 충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중심부는 철, 니켈,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물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지구로 들어와갖고 하여튼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이거는 좌우간 연대는 좀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연대라는 것 차이는 있지만 43억 년 전에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난 지 한 2, 3억 년 전에 놀랍게도 미생물이라는 것이 그 생물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 생물이 생겼는데 이게 그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엉망인 그 상태의 지구에 그 외계에서 그 생명체가 지구로 들어와서 지구에서 발전을 해갖고 진화론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됐다. 이게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그 외계 유입설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제시하는 게 화성에서 온 이렇게 운석인데 이 운석에만 바른 쪽으로 보면 그 안에 보니까 여기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석 속에 있었던 것이 우주를 통해서 지구까지 올 수 있었다면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지 열악한 상태에서도 살아남았을 거다. 이것이 첫 번째의 얘기하면 외계 유입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지금도 박테리아고 이런 것이 약간 덥기만 해도 죽고 이러는 판인데 이런 장렬지옥에 설사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 그 생명체가 태어난 게 분명하다 하는 것이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자체 생성설입니다.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옷발인 가설이고 어쩌고 저쩌는데 물이 있으면 이게 단백질이
그냥 겔겔겔겔겔겔해서 어떤 형태로 해갖고 복잡한 유기물이 돼갖고 이 유기물이 합치고 복치고 지지고 볶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원시 바다로 들어가서 자기 복제가 가는 원시 생명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예전에 밀러 박사가 생명체가 태어날 때와 같은 그 여건과 거의 그 유사한 조건으로 실험을 했더니 여기에서 생명체는 못 만들었지만 생명체의 그 기본이 되는 이런 거는 물질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인공방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번개도 치고 뭐 그러니까 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혼합기체가 있고 원시지구 환원성 기체 이렇게 쭈르륵 했더니 거기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그 의미에서 해갖고 바닷속에 지금 열수라는 게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 열수에서 우리들은 100도가 되면 끓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300도 되는 이런 정도에서 황산 위주로 돼 있는 데에서도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수심이 1000m 이하의 심해저에 위치한 수압으로 인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압에서 생명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 데서 지금도 살고 있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이 나와갖고 이게 겔겔겔해서 결국은 진화론에서 우리가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상층부에서 생긴 거로 외계에서 유입한 거는 바다로 들어가든지 뭐든지 그 상층부가 되지만 이거는 그거와는 달리 지구 내에서 하층부에서 이와 같은 데에서 생명체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생명이 생긴 다음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겼느냐 이게 지금 아직도 답이 안 되지만 일단 생긴 다음에는 학자들이 보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 생명체가 막이나 경계로 몸의 바깥과 구별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몸 밖에서 들어온 물질이나 에너지를 받아들여 불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생명체는 자기 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뭔가 장사가 되고 아니죠. 처음에는 그 복제 번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바이러스 같은 것은 그 자기 복제하는 것이 자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생명체가 나오더니 잘 돼갖고 뭐가 되냐면 원확산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진화로 해갖고 드디어 우리가 하는 진핵세포가 됩니다. 이 진핵세포가 대충적으로 볼 때는 핵막과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는데 그 DNA 뉴클레이오드에 밀집하는데 약 38억 년 전서부터 35억 년 전, 꽤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원핵세포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진핵세포가 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진핵세포입니다. 20억 년 전, 21억 년 전이니까 20억 년 전에 탄생을 해갖고 이것이 다세포 생물로 변하는데 그것은 한 10억 년 정도로 봅니다. 여기서 연대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연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매우 고약스러운 일이 하나가 들고 전혀 1980년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한 이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세포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포가 박테리아로 보면 박테리아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하고 이 악당이거든. 악당인데 세포가 이거를 받아들여 갖고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바이러스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세포 안에 여러 개가 생리기능이 활발한 조직이나 기관이 어쩌고저쩌고, 간세포 하나에는 무려 간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000개에서 3,000개가 있습니다. 세포도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더 적은 놈인데, 이것이 간세포의 25%를 이제 차지해요. 그런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여자만 유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유전자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런데 이놈이 자체 생존 기술을 터놓고는데 일반적으로 적혈구는 생명이 120일, 상피세포 7일, 미토콘드리아나 11일이니까 수없이 반복되고 복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바이러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는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가 삐졌을 때 나오는 것이 감기입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나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바이러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병이 어쨌든 코로나19하고 그런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외부에서 오는 박테리아는 처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몸에서 이제 외부의 여건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핵세포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좌우간 여기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돌릴 때는 원생자만은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원핵생물은 산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이 식물하고 동물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해서 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온 거를 지금 학자들은 우리 몸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만약 세포가 그래서 1조라고 그러면 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도 1조죠. 근데 어느 거는 간세포 같은 데는 2,000개나 3,000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이놈이 하나가 삐지면 이게 바이러스 병이 됐는데, 뭐가 있냐면 둘째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금 기관으로 진입했다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원시세포가 자신의 일부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같은 게 살기가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한테 한국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지구가 뭐였느냐면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엉망진창인데 현재와 같이 이렇게 푸른 행성이 된 적에는 그거에 맞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지구는 화농성 지구로 해서 수소와 수증기 위주로 됐고, 그 다음에는 산화성 지구로 해서 산소 수증기 위주로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산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산소 위주의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때에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태양의 자외선이 수증기를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데, 이거는 말은 됩니다. 그런데 양이 지금 지구가 갖고 있는 양이 되기는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저야말로 얘기하기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데, 시아노박테리아 조류가 광합성을
했는데 약 35억 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여기에 잘 알려진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이 녀석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이렇게 하는데 잘 아시지만 녹조가 생기는 건 녹조입니다. 이 녹조가 이와 같이 파란 남조류, 이 녀석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증식으로는 말하자면 그 녹조가 돼갖고 아주 우리 속을 부글부글 찌기는데 이 녀석이 우리 지구를 살린 거라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형편없게 적어놓으냐 이 녀석이 산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를 만든 증거가 여기에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하니까 돌처럼 변한 것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로 여기서 보면 잘 알고 36억 년 전에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가 탄생을 하더니 이것이 스피루리나로 이렇게 돼서 광합성을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 1500년 20억 년 전에 녹조류에서 미토콘드리아 어쩌면 클로렐라가 나오고 10억 년 전에 진핵생물 이렇게 나오는데 스피루리나하고 클로렐라가 우리 건강식으로 왜 그렇게 많이 한 거는 30억 년 전, 20억 년 전에 태어난 놈이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언가 상당한 것을 갖고 자산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을 우리가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을 거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호주에 샤크만의 남조류인데 여기에는 생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도가 나빠서 남조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생물체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백령도에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리석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갖고 이 백대리석이 세계 최고라고 한 것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건물들 이런 것을 지은 거를 바로 여기서 이 소청도에 백대리석으로 알은 거죠.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화석인 줄을 모르고 이 청와대 바닥재로 하고 이렇게 뭔가 세계 최고였는데 지금은 생산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그걸 이제 봉쇄를 하지만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방문은 할 수가 있어요. 소청도에 가서 보시면 영월에 그 장릉으로 들어갈 때 보면 단종의 능에 들어갈 때 보면 아주 크게 큰 돌이 몇 개 있습니다. 요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영월의 문공리에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러면 모르고 거북바위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이 지역들이 뭐냐면 바닷속에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오래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드디어 한 10억 년 전이고 한 6, 7년 전, 10억 년 전에 선캄브리아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것이 나오죠. 다세포 생물이 생깁니다. 이제 10억 년 돼갖고 우리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갖고 한 10억 년 전에 다세포 생물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게 약 5억 년 내지 6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라고 하는데 이 바다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걸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식물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전부 다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이렇게 납작한 녀석이 바다를 갖다가 섞어놓기 시작을 하더니
5억 8천만 년 이후에 깜불에게 생명체가 대폭발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깜불 이야기의 대폭발입니다. 이때의 생물은 보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입꽃이 생긴 것들이 이제 하고 이때 비로소 그 삼엽충이라는 게 생깁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죠, 삼엽충이. 그러니까 5억 년이 넘어서 이때 비로소 이제 이 뭔지 좀 보고 볼 만한 것들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한 가지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구가 상당히 많이 변천을 합니다. 볼 때 이와 같이 대폭발이 될 수 있었던 건 22억 년 전에 대규모 빙하기에서 그 빙하기가 있었고 어떤 때는 8억에서 6억 년 전에 그러니까 생물체가 대폭발하기 직전은 지구 전체가 이렇게 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한 그 열과 이산화탄소가 분출이 돼 갖고 다시 따뜻해졌다. 그래 갖고 빙하기가 수없이 왔다 갔다 오는데 요때에 6억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서 그때에 약 6억 년에서 깜브리아기 여기서 끝나자마자 생명체가 이와 같이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보면 식물로배지만 이게 동물입니다. 이 당시에 이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에 어류가 출발하는데 약 5억 년 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쪽으로 해서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5억 년 전에서 4억 년 정도의 원시 어류가 날락꼭지 뭐 이렇게 갖고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아노메알리칼리스라든가 뭐 피카디아 척추동물이 이 당시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그런데 상당히 큰 걸로 해서 꼬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바다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4억 7천만 년 전에 아란다피시스는 지느러미가 없지만 턱이 없는 그런 이제 무악류, 턱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비늘이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대봉기에 들어가서 약 4억 년 되면 어류의 시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대형 어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둥클레오테우스는 바다의 폭군으로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저기에서 보시면 뭐 상어와 비슷한 거는데 이제 대형들이 한 4억 년 정도부터 태어나고 이게 뭐가 되냐면 무화과류가 아가미 활에서 턱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보면 두개골에 위턱 아래턱이 생기는 이런 동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음에 바다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육상에서도 이 균류들이 바다에서 이끼라든가 이런 게 육상으로 올라와서 점점 이제 식물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약 3억 8,500, 한 3억 5천만 년 전에 지느러미의 뼈, 수초를 해칠 수 있는 뭐 페달을 역할하고 하는 이런 고기류, 어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다에만 살지 못하겠다. 꾀꼬리 하더니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이 육지로 올라오는 것이 이제 지금 제일 오래된 게 티타릭이라고 그러는데 약 3억 7,500만 년 전, 3억 5천만 년 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망둥이하고 비슷합니다. 이 망둥이하고 비슷한 거 유사한 것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한 다음에 드디어 유명한 동물이 나오죠. 여기는 뭐냐면 아칸토스테가르가 아주 유명한 겁니다. 3억 한 6,500만 년에 아가미하고 폐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8개. 그러니까 사지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5개 졌는데 이것이 약 2억 8천만 년인가 한 3억 년 전에
완전히 육지로 상륙을 해갖고 바다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선조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바다에서 시작을 해갖고 육지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가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 생활이 지금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다하고 육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개구리처럼 물과 육지를 드나들 수 있는 원시 양서류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한 1.5m 전에도 꽤 크기가 크죠. 3억 한 6,500만 년이니까 3억 5천만 년 전에 드디어 양서류가 태어납니다. 이 양서류가 어류에서 저거라면 양서류가 진화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그러니까 유소테노프테론은 약 3억 8천 년, 틱타알릭은 3억 7,500만 년, 아칸토스테카는 3억 6,500만 년, 이커티오스테가 3억 6,500만 년 전 해갖고 이렇게 변해서 이것이 현재 우리를 갖다가 섞어놓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의 선조가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유명한 게,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3억 7천만 년 전에 경골어류의 일종인 실라칸스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근데 실라칸스는 3억 7천만 년 전에 했는데 이것이 진화가 안 되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게 바닷속에 살아있는 걸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에 진화라는 것에 지금도 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알루허고요. 여기 저거는 경골어류의 일종으로 가슴, 배지느러미 등이 다 열렸는데 3억 7천만 년 된 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태반 포유류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태반 포유류에서 인간의 그 원조인지는 지금 학자들이 부지런히 따져보고 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죠, 때로. 그랬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와서 때로 올려오다가 보니까 육지가 그 바다처럼 생각해 보니까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집트 카이로나에서 보니까 바실로사우루스는 약 4천만 년 전에 있는데 육지로 올라왔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고래류가 됩니다. 이 환경이라는 건 지구 환경이 얼마나 바뀔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배주는데,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제 양서류가 이제 생깁니다. 육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최초의 척추동물이 생기고, 이것이 파충류와 척추동물이 돼갖고 파충류와 포유류로 진화를 합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그러니까 파충류가 된 다음에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돼갖고 우리 포유류가 인간이죠. 이것이 대충 한 2억 9,500만 년, 한 3억 년 전서부터 2억 8천만 년 전에 이제 등등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이 된 다음에